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진 바닥에서 엄청난 행운을 만나 퀀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운을 붙잡는 비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역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그라고이치의 거인들은 주역에서 답을 찾는다와 함께 부와 행운을 꽉 붙잡는 지혜를 이야기해 볼게요. 주역은 기원전부터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 노하우입니다. 시류에 편승한 자는 시류에 따라 멸한다 라는 진리를 증명하듯 3000년이 넘는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은 주역에는 흔들림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주역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순서대로 실천하면 놀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자 일상도 주역을 배우기 전과 후가 180도 달라졌어요. 일과 가정을 비롯해 인생 전반에 걸친 고민과 방황이 사라지고 하나하나 이해해 나감으로써 일상이 빛나기 시작했죠. 10년 넘게 주역을 꾸준히 공부해온 필자가 직접 경험한 실화입니다. 정말일까? 하고 의구심을 품는 것도 당연해요. 물론 사고방식 하나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운이 틀 리는 없죠. 살짝 예고하자면 행운과 불운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고 자문자답해 납득할 만한 답을 미리 도출해내는 것 뿐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인생은 크게 바뀝니다. 바로 이 점이 주역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필자는 과거 담당했던 사업이 실패하며 직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못날 리더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죠. 다 타버리고 남은 하얀 재 같았어요. 그렇게 시기에 빠졌을 때 주역을 접하게 되었고 자문자답하는 나날을 보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 타버리고 남은 하얀 재 속에 주역에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인생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무언가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건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일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섭취한 음식이 신체를 만들듯 우리가 내린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행복해질지의 여부는 모두 자신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 해도 결단만큼은 사람이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결단을 그르치고 싶지 않기에 가능한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절실한 마음이 주역의 원점입니다. 주역은 기원전 중국의 왕들이 결단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력과 권력을 총동원해 정리한 노하우의 집대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결과물을 온전히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행운이죠. 그렇다면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행운과 불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주역에서는 행운과 불운을 하늘의 순환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마치 앞뒤로 뒤집히며 팔랑팔랑 춤추듯 떨어지는 낙엽과도 같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행운을 되도록 오랫동안 유지하고 불운을 최소화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운과 불운을 예측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불운을 예측한다고 해도
계속 걱정만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후회하고 싶지도 않겠죠. 어느 쪽이 더 괴로울까요? 후회는 고통스럽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도 있지만 만약 미리 후회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일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어떻게든 손을 써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모로 대책을 마련하거나 준비할 시간도 벌 수 있죠. 마지막으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자기 삶의 방식을 스스로 납득하는 일, 즉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세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회사에서 승진하는 일, 성공을 거두어 칭송받는 일, 부자가 되어 남들에게 대접받는 일 등은 모두 행복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은 전부 타인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종 평가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문자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주역은 바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역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 자문자답하는 습관을 들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조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조들이 습득한 성공 패턴을 재구성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역사적으로도 주역을 익힌 선조들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고 자신도 이를 통해 행복한 인생을 영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과 타인을 행복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릴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일수록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풍화가인. 집안의 안전이 최우선인 시기입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정과 가족을 먼저 살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쉽게 잊지 마세요. 주역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삶의 방식은 단연 훌륭한 인물이 되는 일, 즉 대인이나 군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나머지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인의 개념인데요. 소인이란 대인, 군자 반대되는 개념으로 훌륭하지 않은 인물을 가리킵니다. 별다른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인물에 잠재된 빛과 어둠, 다시 말해 양과 음의 양면을 지닌 다른 인격을 말합니다. 아무리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소인은 여전히 자신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잠재된 소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나약하다, 나 또한 나약하다 같은 기본적인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한 자신의 단점이나 나약함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인, 군자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인간의 나약한 면모는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쉽게 드러납니다. 호사다마인 셈이죠. 마음이 들떠 있으면 위기 대응을 게을리하게 되고 위기를 맞으면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방심한 만큼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은인의 존재까지 잊어버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사건 사고에 휘말려 손쓸도리가 없는 위기에 처한 때일수록 지금까지 당연하다는 듯 늘 자신을 지지해준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자기 반성을 하며 스스로를 바꿔야 하죠. 그 과정이 결국 자신을 구할 것이라고 주역에서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바꾼다는 말은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와 관련된 명언이 있습니다. 수신, 재가, 지국, 평천하. 사람을 이끄는 대인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이르는 명언인데요. 우선 자신을 바르게 가다듬고 집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신 재가가 되어야 나라를 평안하고 태평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가능해야 비로소 천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명언이 있어요. 이 명언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한창 젊었을 무렵 자유롭고 상상력이 넘치던 시절 나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을 꾸었다. 나이를 먹고 철이 들자 세상이 바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야를 약간 좁혀 내 나라만이라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해 보였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마지막 힘을 다해 적어도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을 바꾸어 보려 했지만 슬프게도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죽음을 앞둔 순간 불현듯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나만이라도 먼저 바꾸고자 했다면 스스로 모범이 되어 가족을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응원과 격려를 받아 내 나라를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나는 이 세상도 바꿀 수 있었을지 모른다. 존경받는 리더는 시대나 국가를 불문하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운명을 뒤바꿀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설득하기 어렵다면 말을 삼가되 변화의 때를 기다리세요. 택수곤. 사면초가로 곤란한 시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며 다가올 변화를 기다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이 찾아와도 우선 버텨내세요. 본괴는 못에서 물이 흘러나와 결국 고갈되기 직전까지 간 매우 난감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택수고는 막아놓은 부분에서 물이 새므로 일단 구멍을 막아야 하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협상하는 상황에 비유하자면 열쇠에 몰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이 늘어놓는 말만 듣고 있어야 하는 상황과도 같죠. 하지만 이 이상 나빠질 일은 없다고 마음을 다잡은 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은 듣고 할 말은 하면서 끝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때 핑계나 변명은 철저히 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숲에서 헤매다 지칠 대로 지쳤지만 엉덩이가 아파 나무 그루터기에 앉지도 못한다. 식량도 바닥나서 난감하다. 계속 나아가지 못하며 나아가서도 안 된다. 상사와 부하 사이에 끼어 고통받고 믿었던 아내까지 도망가서
더 이상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 와중에 담쟁이 덩굴까지 엉켜 이리저리 발버둥 친다. 이 상황에서 움직이면 후회만 남는다. 하지만 지금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으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을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다. 시간이 약이라 여기며 변화를 아군으로 삼으세요. 역의 대원칙은 막다른 곳에 몰리면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면 통한다 입니다. 시간이 약이란 말도 있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의지를 꺾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변화라는 구원의 신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신이 자신의 아군이 되어줄 동지로 나타날지, 적진에서 일어난 변화일지, 혹은 자신이 성장하는 일일지 등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변화가 만들어낸 상황을 자신의 아군으로 삼을지 여부는 당신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주역에서는 꾸준히 도전하면 반드시 아군이 나타난다. 수라장을 극복한 리더야말로 한층 더 성장하고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응원합니다. 운명을 뒤바꿀 질문 하나. 불리한 상황에서 당신의 마음을 다잡는데 효과적인 말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늘리고 싶다면 화려한 거칠애부터 버리세요. 산화비. 허영심을 버리고 내면을 충실히 하는 시기입니다. 가치 없는 허례허식을 버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겉모습만 가꾸지 마세요. 비는 태양이 산 저편으로 지는 아름다운 황혼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서강빛으로 붉게 물든 산들을 숨죽이고 바라보게 되지만 이는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내면적이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이면 또한 깨닫게 됩니다. 본궤에서는 이런 교훈을 전합니다. 황혼 무렵에는 빛이 흐려져 먼 곳까지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행동하되 허세를 부리며 큰일을 도모하려 하지 마라. 겉모습에 사로잡히기 쉬우니 내면에 더욱 집중하라. 화려한 겉모습이 사라졌을 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언합니다. 발을 꾸미지 마라. 화려한 수레를 이용하지 말고 걸어서 가라. 자연스럽게 자란 턱수염 정도는 꾸며도 되나 입이 있기에 턱수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아름답고 생기있게 치장한 모습은 보기 좋지만 어디까지나 진심이 담긴 모습이어야 의미가 있다. 아름다운 백마가 다가온다. 꾸밈없는 모습이므로 적이 아닌 아군이다. 무리해서 꾸미지 않고 충실한 내면을 갖춘 것이 성이 있는 모습이며 그 모습이야말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아름다움의 극치를 추구했을 때 결국 도달하는 것은 검소하고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꾸미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면에 충실하라. 그러면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설렘을 기준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곤도 마리에인데요. 그는 본계의 가르침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곤도 마리에는 2015년 미국 타임즈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돼 지금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된 일본인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그가 집필한 곤도 마리의 정리의 힘은 4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누적 판매 1,400만 부를 넘기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의 편집자는 곤도 마리의 성공 요인은 곤마리 정리법이라고 말합니다. 방을 정리하고 다시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 설레지 않는 것은 버린다라는 설렘 기준을 세운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일은 상대적인 위험을 줄이고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산을 늘리는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불어난 재산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재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거칠해 허례허식을 위한 것이나 현재 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나아가 비즈니스의 기본은 성의와 신뢰 관계입니다. 따라서 화려함을 내세워 얻은 것은 화려함을 잃은 순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이 지나친 거칠의 위험성이며 화려한 가면이 사라지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운명을 뒤바꿀 질문 하나. 지금 당신에게 가치가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현재의 손실을 미래의 이익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선택손. 손해를 봄으로써 이득을 얻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몫을 줄여서라도 타인의 몫을 늘릴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세요.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목숨과 이름을 버리고 재물도 욕심내지 않는 삶은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손해보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손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돈으로 바꿔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폐는 종이와 잉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한낱 종이를 많은 사람이 욕심내는 이유는 경제 활동을 통해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의 가치란 교환 가치입니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큰 가치를 지닌 것과 교환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원해요. 바로 이 부분에 돈을 욕심내는 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자체를 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사 제쳐두고 돈을 원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하는 것이 없음에도 욕심내는 욕심 그 자체가 동기가 되어버리니까요. 만약 넘치는 욕심에 남과 비교하며 돈의 손익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이에 타산은 살아가는 수단일 뿐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손익만 따져가며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야말로 막대한 손실이죠. 따라서 이에 타산에만 얽매이지 않는 인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과 손익을 넘어선 인생의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 세상에 태어난 이상 부끄럼 없이 훌륭한 인생을 살고자 할 거예요. 하지만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정도가 뛰어날수록 오히려 본인이 돋보이고자 일부러 하는 행동이라는 식으로 타인의 질투와 비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인정해주는 사람 한 명은 만나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자신을 인정해준 사람을 돕고 행복하게 해주며 타인을 위해 힘쓰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잠들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은 의를 따르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올바른 일을 거듭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얻은 몫을 죽여 타인의 몫을 늘려주다 보면 언젠가는 돌고 돌아 자신에게도 그 복이 찾아옵니다. 본계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은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이 조금 손해보는 일이라고 전합니다. 운명을 바꿀 질문 하나. 이에 타선을 넘어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세요. 지화명의. 현명한 사람이 상처 입고 무너져 빛을 보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매는 발톱을 감춥니다. 누구에게나 무슨 일을 하든 잘 풀리지 않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와요. 자신보다 덜 노력한 사람에게 기회를 빼앗기면 좌절하고 음흉한 속셈이 있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본궤에서는 이러한 때일수록 하늘의 운을 맡기고 묵묵히 견디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듯 잘못된 인사발탁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히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경거망동하거나 어설픈 잔재주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책사가 제 꾀에 넘어간다 라는 말처럼 정도를 벗어난 행동은 대부분 끝이 안 좋기 마련이니까요. 능력 있는 매는 발톱을 감춘다 라는 속담은 보통 겸손한 자세를 강조할 때 또는 필살기는 평소에 감추어도 돼 필요한 순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식의 이해타산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래 이 말은 공경에 처했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과 관련된 이야기로는 중국의 폭군으로 자주 언급되는 은나라 주왕시대에 기자라는 어진 신하가 미친 척해 위기를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은 없어요. 반드시 날은 밝아옵니다. 자신이 정직하고 강한 마음을 지니기만 한다면 말이죠. 고난을 겪더라도, 아니 고난을 겪을 때야말로 재능을 과시하지 않고 올바르고 겸손한 태도를 관철하는 것이 대인이라는 증거이자 성공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운명을 바꿀 질문 하나.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시나요? 오늘은 오그라 고이체 저자의 거인들은 주역에서 답을 찾는다와 함께 했습니다. 주역은 부와 운의 질서를 압축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이나무길 가주호 등 시대와 국적을 막론하고 수많은 시대의 거인들이 3000년 넘게 동양 최고의 경전이자 삶의 전략서로 삼았는데요. 저자 또한 주역의 의미와 가르침을 깨닫고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해요. 책에는 그가 깨달은 주역에 관한 풀이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주역에 대해 그렇게 깊게 설명하진 않지만 독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주역을 통한 거인들의 생각법과 부와 운을 끌어당기는 인사이트들이 다양한 일화와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생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을 하늘의 운을 발돋움 삼아 지혜롭게 나아가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이 좋은 발판이 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늘 지혜로운 결단이 함께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